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PM 토킹 시간입니다. 저번 영상을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녹음이 조금 소리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영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요. 오늘은 좀 크게 조금 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PM 토킹 시간은 저번 그 푸드라마 마지막 편 그 시간에 영상을 보내고 그 영상을 그 보시는 구독자님 중에서 댓글을 하나 다셨더라고요. 댓글을 제가 한 번씩 보는데 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님에게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댓글을 보니 PM은 언제나 버려지죠. 크크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제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장님 TV를 제가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콘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고 해서 그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과 현실적인 처음에도 뭐 PM 리스크다 이러면서 전자책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한 이제 1년이 이제 넘어서 1년 반 이상이 됐는데 그 동안에 한번 그 이 채널을 만들게 됐던 의도와 지금 현재 제가 PM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또 변화된 얘기들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PM 토킹 시간에 PM을 왜 하려고 했을까? 저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IT 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을 위한 전문 가이드 파트 1이 크몽에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PM에 대한 거짓과 진실. 그 댓글을 봤을 때 충분히 푸드라마를 보셨고 그리고 들으셨고 그랬던 그 우리 구독자님 중에 PM은 언제나 버려지죠 크크크란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정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이 제가 굳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푸드라마 1편을 마무리하면서 그 푸드라마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의도는 그 PM이 여러 번 바뀌면서 그 어려운 프로젝트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도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도 PM이 투입돼서 그 헤쳐나가는 과정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끝내서 잘 끝냈습니다. 정말 어렵고 PM이 여러 번 교체됐지만 그거를 잘 마무리하고 나와서 푸드라마를 제게 되게 아름다운 마무리로 저는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푸드라마 마지막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저하고는 다른 의지로 어떤 영업에 의해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 제가 100% 리얼이지만 결국 프로젝트는 마이너스 사업에 몇 억의 마이너스 사업에 그리고 음, 그, 어, 그 유지했던 인력도 떠나고 결국은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파국으로 간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지막에 결과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어, 그것을 그 구독자님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은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 당신도 어, 이렇게 잘린 거 아니냐, 교체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상황에서 결국 그렇게 됐지만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그런 현실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푸드라마를 남기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었고 이런 경우에도 잘 우리가 버텨야 된다라는 어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사례를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례를 이제 그런 의도로 소개시켜드렸는데 구독자님 중에 이제 PM은 언제나 버려지죠 크크라는 말을 듣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 현실이. 그래서 실제로는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어, 오늘 제목처럼 PM에 대한 그 현실적인 거짓과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독자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교체도 일어나고 욕도 많이 들어먹고 그리고 그 수행 팀원들에게 어, 이런 시비거리 대상도 되고 어,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끝났다 하더라도 정말 능력 없는 PM이다. 뭐 정말 정말 그 손실이 엄청 크다. 이런 그런 어떤 그 욕도 많이 듣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나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M은 소모품이다라고 뭐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M은 뭐 푸드라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FM 고객이나 성질이 엄청 나쁜 어떤 현업을 만날 경우에는 되게 곤혹스럽게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물론 능력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업에서 교체 사인이 들어와서 교체되는 경우나 그리고 뭐 푸드라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행사의 어떤 영업이나 어떤 결정자에 의해서 PM이 수행사의 말을 안 듣고 고객 편에 서서 뭐 그 PM이 정의롭던 아니면 정말 정도를 달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수행사 입장에서 영업 입장에서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교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푸드라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일 열심히 하다가 일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하고 사이가 좋은데도 수행사의 결정에 따라서 아니면 현업의 어떤 감정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일은 잘하고 있었지만 어, 그 현업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교체되는 그러다 보니까 수행 팀원도 그렇고 수행사의 영업이든 그 본부장이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PM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그런 인력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연중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소모품이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어떤 그 시비거리가 되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열심히 해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의지도 없고 그래서 한때는 그랬던 적이 많죠. 지금도 가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그
PM은 소모품이니까 현업이나 수행사의 그 결정자에 따라서 마음대로 교체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부분 맞기는 하죠. 하지만 맞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컨텐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 부장님 TV에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실천을 제가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PM은 종결자다. 이 PM은 종결자라는 뜻은 이 프로젝트를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현업도 그리고 수행사의 어, 이사나 그 의사결정자가 아닌 바로 PM이 결국 PM이 종결할 수 있는 유일한 종결자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M이 아닌 현업이 PM을 교체하거나 수행사의 어떤 본부장이나 영업이사가 의해서 PM을 교체해버리면 그 프로젝트는 결국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수행 팀원인 개발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봤을 때, 아, 저렇게 임의대로 PM을 교체하고 하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이냐면, 아, 이 프로젝트는 망가진 프로젝트니까, 대충대충 하다가 도망가야지. 어? 뭐, 대충대충 하다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대충대충 일하다가, 실력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려서 딴 데 가야지. 뭐, 핑계를 대서 어떻게든 그 프로젝트를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때도 뭐 초강력 개발자 말하면서 막 영업은 그 개발자한테 막 애원을 하는 거죠. 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오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막 그러면서 또 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PM이 얼마나 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냐면, 자, 그렇게 이렇게 뭐 현업이든 그 수행사의 어떤 누가 됐든 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마, 마치 강력한 어떤 그 힘이 있는 PM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자, 이 PM이 어떻게 하냐면 현업한테는 업무를 리딩해요. 자, 그러면 현업 입장에서 볼 때는 어, 물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요구사항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자기 현업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어느 순간 의지하게 돼요. 아, PM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수행사 입장에서는 정말 그 현업을 리딩하고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면 아무리 영업에서 빼고 싶어도 못 빼요. 막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현업에서 아니 이 사람 지금 PM으로 일 잘하고 있고 잘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왜 빼냐고. 아 절대 안 돼. 인력 교체 안 된다고. 그렇게 현업에서 의도적으로 막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수행을 PM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잘 이 줄타기를 하냐에 따라서 현업도 그리고 수행사의 어떤 의사결정자도 이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지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물론 PM이 이 현업한테 하는 부분과 수행사의 그 이사나 영업이나 하는 때 그 중간에서 잘 그 밀고 당기기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현업한테도 치우치면 안 되고 수행사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그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끌고 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끌고 가게 되면 그 프로젝트는 PM에 의해서 그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프로젝트는 현업도 아니고 수행사의 누가 영업도 아닌 PM이 그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 중간의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흘러갈 때 그때 프로젝트는 일정이나 과업이나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만하게 끝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몸으로 실천하고 있고
그때 푸드라마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주간 보고할 때 현업은 아니 지금 PM이 교체되고 몇 번 지금 오픈이 지연됐는데 어떻게 보장하겠냐고 저한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맞다. 당신 말이 맞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렇게 트집을 잡아서 해결되는 게 뭐가 있냐. 대신 일단은 날 한번 믿어봐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아니면 내가 PM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나든 어떻게든 책임을 질 테니 한 번이라도 날 믿어달라. 그리고 나를 정말 오픈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달라.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업의 IT PM은 오픈을 반대했지만 현업의 그 팀장이 오케이 했어요. 믿어주라. 아니 이 PM이 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니 현업도 이게 감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다 보니 자기네들도 오픈을 해야 되니 뭐 이제 낭떠러지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막 그 수행사를 갈구는 것보다 차라리 도와주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PM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고 맞지만 정말 잘된 프로젝트고 프로젝트를 잘 끝내려 하면은 정말 PM이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관에 따라서 잘 끌고 가는 그 교체되지 않고 그 PM이 능력이 있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리딩을 잘하고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고 가서 프로젝트가 끝나야지 그 프로젝트는 잘 끝나는 프로젝트다. 즉 PM의 그 사업의 종결자는 PM이고 그 종결자가 PM이 되어야만 그 프로젝트는 성공한다. 이런 명제를 내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PM은 언제나 버려지는 거다라는 그거의 어떤 그 항변인데요. 자, PM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은 PM은 어떤 그 영업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PM이 그냥 현장 대리인이다. 사업 관리자다. 물론 이제 사업 관리가 있긴 하지만 보통 현장 대리인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솔루션 베이스냐, SI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조금 그 뉘앙스가 현장 대리인이 맞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루션 사업 같은 경우는 솔루션사의 어떤 그 패키지성 사업이 많다 보니까 패키징 되어 있는 솔루션을 포팅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컨버전 하다 보니 사업 수행하는 PM은 인력 관리나 일정 관리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솔루션 사업을 몇 번 해보고 했지만 그런 사업 자체도 그 솔루션사의 영업은 그 현장 대리라고 나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두 번 해보면서 느낀 거는 걔네들도 솔루션사에서 어, 현장 대리인 역할만 해서 해보니 프로젝트가 망가지고 제대로 안 굴러가더라고요. 즉, 그 PM이 솔루션 자체를 모를지언정 그 솔루션에서 일어나는 요구사항이나 물론 PM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 개발적인 요소의 리딩도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지켜지고 그리고 요구사항을 제외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을 마치 산출물 관리하고 품질만 관리하는 현장 대리인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일정 관리하고 인력 관리 그리고 요구사항 관리 그리고 고객 관리 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작은 사업이나 솔루션 사업도 결국 망한다. 결국 PM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대리인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 프로젝트가 결국은 망가진다. 겉으로는 다 완료된 것처럼 보여도 안에 내부를 따져보면 그 현업과
그리고 수행사 간의 그 다툼과 그리고 중간에 일정이 지연되고 서로 불신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PM이 단순 현장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어떤 그 사업 관리 측면의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고 단순 관리만 하게 되면 단순 관리라고 하면 일정이나 산출물 관리 등 이런 거죠. 업무적인 걸 배제한 관리만 하면 결국 프로젝트는 망가지고 소홀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그 현장 대리인 그 사업 관리자 측면에서 별다른 업무적인 스킬 없이 일정 관리, 인력 관리 등을만 할 줄 알면 PM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 쪽에 종사를 하시다가 PM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기획자를 하시다가 기획자를 하다 보면 업무도 많이 알게 되시고 그리고 그리고 뭐 개발적인 요소도 일부분 듣게 되잖아요. 개발적인 지식이 쌓이시잖아요. 그런 기획자도 계시고 이제 퍼블리셔 같은 분도 보면 이제 퍼블리셔를 이제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기획 업무를 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퍼블리셔로 시작한 거죠. 그런 퍼블리셔 시작했던 분이 어떤 그 사업 PM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QA를 했던 분들도 어떤 PM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PM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획자나 퍼블리셔나 QA나 또 많이 하시는 직종이 사업 관리를 하신 분들이죠. 사업 관리를 하신 분들이 그 PM을 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저는 뭐 참고적으로 개발자 출신이고 개발자로서 해서 이제 그 PM으로 올라간 케이스가 되는데 이제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 ITPM 그 초보 가이드를 하면서 어,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자분들 그리고 사업관리분들 그분들이 잘 수행을 하세요.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측면에서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개발적인 요소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아는 이제 그런 PM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더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분들이 능력이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뭐 말씀드리고 싶고 PM의 그 애로사항 지금 말씀드렸던 PM의 그 현실 그리고 거짓과 진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 이 PM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자, 밑에 말씀드렸지만 PM은 장인이다. 즉 PM은 개발도 알아야 되고 일정 관리도 알아야 되고 품질 관리도 알아야 되고 인력 관리, 고객 관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본사 영업 관리 등 마치 그 축구 경기에 보면 그 멀티플레이어이잖아요.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PM이 되어야지 사업이 잘 끝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푸드라마나 지금까지 PM 전투 스킬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한 PM을 할 때도 개발 요소를 알아야 되고 사업 수행 PM을 할 때도 개발 요소를 알아야지. 그리고 개발 요소를 알고 물론 개발 PL이 있지만 개발 PL도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개발 PL도 경력에 따라서 업무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PM이 그 개발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PM은 업무적인 요건을 배제하거나 업무적인 요건을 추가하거나에 따른 현업과의 그 최종 결정을 할 때 PM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적인 요소가 동반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추가되고 일정도 추가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PM이 결정을 해야 하니 PM은 단순 단순이라고 표현해서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어,
부장님 TV가 어쨌든 그 PM 전문 사이트잖아요. 전문 사이트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PM은 단순 기획자나 퍼블리셔, QA 경영자분들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정말 그 프로젝트가 아주 복잡하거나 차세대나 이런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아무래도 개발적인 요소나 이런 업무 요건을 잘 결정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PM이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PM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종은 아니다. 명확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PM은 멀티플레이어다. 즉 장인이다. 개발도 잘 알아야 되고 일정 품질 관리, 인력 그리고 고객 관리, 사람 관리죠. 그리고 본사 영업의 관리까지 그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만이 이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다. 즉 저도 아직 배워가는 입장이고 저도 같이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같은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BM은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PM에 대한 PM이 언제나 버려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과거로 돌아가서 자, 첫 번째 제가 이게 PM의 현실은 맞다. 그 부분이 저도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한참 개발자 시절을 지내고 과장, 차장이 지내서 이제는 이제 부장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이제 개발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사업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관리를 더 위에 올라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책임을 지는 PM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가 한 10년 전,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제가 PM을 하기로 결정한 계기가 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시절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당시 그 차세대 그 그 금융권 사이트였어요. 한 300억 이상 되는 아주 큰 프로젝트의 그 통합센터의 그 PM이었어요. SK 출신 PM이시고, 저도 그때 처음 뵀는데 회사에서 그 스카웃 돼서 온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십몇 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억대 연봉을 받았던 PM이었죠. 와, 그 십몇 년 전에 억대 연봉이 지금은 억대 연봉이 우습지만 십몇 년 전에 그 억대 연봉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300억 이상 되는 사업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통합센터 구축 사업이었는데 그 경쟁 업체에서도 그 PM님을 스카우트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PM님을 여러 군데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PM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운 좋게 제가 그 제안팀에 그 핵심 멤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 참여를 하면서 그 PM님의 어떤 과거 이력과 그 PM님의 어떤 그 과거 이제 이 얘기들, 그리고 그 실제 제안 PM을 하는 그 제안 작업에 참여하면서 그 발표문을 만들 때의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그 제안팀을 이끌던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제안 작업을 마치 수행하는 수행 직원들처럼 이렇게 막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때 그 카리스마들, 그런데 그때 중요하게 느꼈던 게 카리스마도 있었지만 정말 그 같이 일하던 직원들과 아주 그냥 편하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능력이 뛰어난 그 진짜 억대 연봉의 PM인데 정말 사려도 깊고 그리고 리딩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주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리딩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나중에는 저런 PM이 되어야겠다. 정말 저렇게 해서 어렵게 사업을 따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근데 제가 수행은 같이 못했지만 수행하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 통합센터 정보기관에서 그 PM님이 엄청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도 다음 사업에도 그 PM이 계속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 PM 때문에 그 우리 회사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팀원분들도 굉장히 잘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랬었어요. 그 PM님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수주를 할 수 있었고 그 공공기관에서도 그 PM님에게 사업을 주는 겉으로는 아니었지만 그 사업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랬으니까 경쟁업체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스카웃만 하면 그 사업을 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우리 구독자님께서 PM은 항상 버려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 10년 전에 그 PM님은 정말 억대 연봉이었고 경쟁사에서도 스카웃을 하려고 치열했었고 정말 그 보람찬 그 사업을 얼마나 잘했으면 고객이 어,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그 PM에게 주려고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정보기관에서 사업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그 상무까지 진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에서 처음에는 이사였는데 계속 그 사업을 그뭐 몇백억짜리를 계속 수행을 하니까 상무까지 진급을 하고 더 이제 임원으로 올라갔겠죠. 근데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는데 당연히 연봉도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정말 그 인정받고 실력 있는 PM은 정말 대우도 좋고 인정도 받고 막 서로 모셔가려고 한다. 그러게 정말 저도 그런 PM이 되고 싶었어요. 현재는 저는 아직 그런 PM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저도 갈 길이 멀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IT 부장님 TV를 통해 아마 PM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례를 이거는 제가 정말 경험했던 사례고 제가 그 롤 모델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푸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흔들리는 PM도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리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그렇게 그 회사에서 이끌어 갔기 때문에 본업을 치르신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버려진 건 아니다. 정말 대우도 잘 받고, 높은 보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런 케이스도 많다. 저도 뭐 작은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뭐, 최근에 몇 개 은행할 때, 칭찬 받았어요. 저도. 칭찬 받았고, 고객한테서 직접 전화도 그 수행사, 본부장한테도 전화 와서, 수행 잘했다. 진짜 잘 해주셨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프로젝트가 안 끝났는데도 정말 PM님 열심히 잘 해줘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직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지만 2주 전이라도 먼저 그 프로젝트 종료하셔도 된다고 먼저 나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기 나름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꼭 그 PM이 항상 그런 존재로 남겨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뭐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언급을 하긴 했는데 PM은 저도 PM으로 지금 있지만 PM이 이렇게 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정할 것도 많다 보니까 또 나름 또 고보수의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 인력을 보면 개발자도 있고 PL도 있고 그 사업 관리도 있고 근데 QA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PM은 그만큼 힘이 들다 보니 다른 그 수행 그 직군보다는 어, 연봉도 세고요. 실제로 그래요. 업계에서 연봉도 세고 그 책임도 물론 따르죠. 뭐 잘못되면 뭐 잘리기도 하고 연봉이 깎이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도 PM은 그래도 사업을 책임지는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 수행 팀원보다는 월급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할만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보다도 많이 그리고 사업 관리보다도 많이 그리고 개발 피해보다도 많이 이렇게 고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잘 처리만 하고 자기가 관리만 잘하면 언제든지 칭찬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종이다. 그래서 할만하다. 저도 지금 뭐 푸드라마 하면서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저도 지금 현재 할만하거든요. 뭐 이렇게 나름 좀 딴 직종보다는 연봉이 세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PM을 꿈꾸고 있는 PL 분이나 뭐 사업 관리 분이나 어떤 롤에 있는 분들도 그 업그레이드가 된다. 어, 지금 받으시는 연봉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니 한번 언제든지 도전해 보시라. 하지만 그 책임에 따른 부분은 자기가 감당할 몫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구독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안 좋은 사례도 있지만 그 좋지 않은 사례보다도 더 좋은 사례, 더 좋은 환경도 많이 있다. 그쵸?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굳이 PM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직종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업에 의해서 PM이 교체되고 수행사의 어떤 영업이사나 최종 결정자에 따라서 말을 안 듣는다 해가지고 교체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체되는 거에 따라서 PM이 겁을 먹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런 PM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항을 미리 예견할 수 있거든요. PM이 현업이 저렇게 나올 것 같다, FM도 나올 것 같으면 FM대로 잘 해주고 그에 맞춰가서 어느 순간은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돼요. 현업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현업이 너무 FM 데리고 딱딱하고 아니면 뭐 반말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도 내 말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요. PM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주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현업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작이 되면 수행사의 영업도 함부로 못해요. 자기가 영업적으로 인력을 늦게 넣어주고 그렇게 수행사 측면에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어도 현업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때는 현업과 한 몸이 돼야 돼요. 어떤 때는 현업의 편을 들어줘야 되고 어떤 때는 수행사의 편을 들어주는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PM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뭐 개발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현업과의 관계, 수행사의 영업과의 관계, 그리고 수행팀원의 관계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끌려가면 안 된다. 이끌려가면 안 되고 그 상황을 내가 미리 예견하고 리딩하면 그것도 바꿀 수 있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흐름을 분명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PM이. 그래서 이것이 PM은 끌려가는 그런 롤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행해서 움직여가는 롤이 되어야지 프로젝트가 잘 끝나고 PM도 수행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업한테도 업무를 리딩해주고 그리고 영업한테도 강하게 푸시하고 그렇게 그리고 개발자 할 때는 개발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주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리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그에 따른 책임은 따른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PM이 가장 안 좋은 리스크라고 하면 자기가 리딩을 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프로젝트가 망가지든 간에 그 책임은 결국은 PM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 PM을 이, 이 결과론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선행적으로 오는 그 리딩하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PM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PM의 주체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PM에 대한 거짓과 진실이 PM이 정말 그 수행하는 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처한 환경을 바꾸는 것은 결국 PM이고 그 상황은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고요.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마음으로 그 정말 전력을 다하면 그게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PM 토킹 시간은 PM에 대해서 지금 또 1년 반이 지난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PM을 시작하는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도 절대 현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자기가 노력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높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시간, 긴 시간, 또 오늘도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것 같은데, 긴 영상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컨텐츠 준비하는 거 정리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라마 완결편까지 아직 올리지는 못했는데, 그 전편, 시간 되시면 코리아 루코에서 서비스 되고 있으니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산출분 시리즈, 그리고 ITPM 가이드는 제가 실제 수행하면서 느꼈던 실제 사례들을 글로써 상세히 기술한 부분이니 읽어보시고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TV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